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다시 늘어나 600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가 재확산과 진정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백화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파악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32명입니다. 하루 전과 비교하면 148명 늘었습니다. 주말 사이 줄어드는 검사량의 영향으로 주초엔 확진자가 감소했다가 중반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겁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검사량이 비슷했던 일주일 전 같은 시간대보다 17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정까지 집계를 마감한 뒤 오늘 오전 발표되는 공식 확진자 수는 600명대 후반, 많게는 7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교시설이나 노래 연습장, 유흥시설 등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의 집단 감염이 코로나 확산세를 주도하는 상황. 여기에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도 새롭게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근무자 9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겁니다. 현재 매장 영업은 중단됐고 해당 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153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지만 고객 등 방문자는 아직 파악도 안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롯데백화점 본점 식품관 신선 슈퍼매장을 방문한 사람은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도 큰 걱정입니다. 최근 확진자의 14.8%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특히 울산 지역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울산 중구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지난달 5일 이곳에서 일하는 40대 A씨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같은 날 근무한 동료 20명이 한꺼번에 감염됐습니다. 급속한 확산의 원인은 감염력이 최대 1.7배 높다고 알려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3월 둘째 주부터 6주간 울산 지역 확진자 80명의 검체를 검사해봤더니 63.8%에서 영국발 변이가 검출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한 국내 집단 감염 사례 50건 중 12건이 울산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울산에선 영국발 변이가 우세종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전체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최근 일주일 동안 97건이 추가돼 변이 감염자는 모두 632명으로 늘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감염 사례는 전체 확진의 14.8%로 2주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발 변이가 89%로 대부분이었고 남아공발 변이가 10%, 브라질발 변이가 1%였습니다. 영국발 변이는 세포에 쉽게 침투할 수 있어 전파력이 높은데 효과는 조금 줄어들어도 백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남아공과 브라질 변이는 백신도 잘 듣지 않고 항체 치료제도 무력화시키는 특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파력뿐만이 아니라 그 백신을 회피하는 능력이 영국발 변이보다 더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그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중 변이로 불리며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도발 변이도 지금까지 33명이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가상화폐 열풍을 타고 대규모 사기가 적발됐습니다. 수익금 재배를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는데 피해자가 4만 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1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김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본사에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혐의 입증할 만한 자료 있었을까요? 돌려막기 한 거 정황 같은 거 더 나왔을까요? 경찰은 거래소 대표 이모 씨 등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본사와 이 씨의 자택 등 2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8월 무렵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3배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투자자들에게 600만 원짜리 계좌를 1개 이상 만들게 했는데 특정 대기업과 관련돼 있다며 투자자를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프로의 무슨 3세 경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이사가. 사기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초기엔 실제로 배당금도 줬습니다.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수당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 개당 뭐 120만 원씩인가 나와요. 그 밑에 달린 사람이 들어가면 또 있어요. 다단계거든요. 이런 식으로 끌어모은 회원이 4만 명, 모은 돈은 1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일부 회원에게 수익금을 지불했는데 가상화폐에 투자해 수익을 낸 것이 아니라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돌려막기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대표 이 씨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어떠한 부정도 불법도 저지른 적이 없다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거래소 계좌에 남아있던 2,400억 원에 대해서 몰수 보전을 신청하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시아인을 향한 증오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주류 매장을 운영하는 한인 자매가 괴한에게 벽돌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었는데 이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늦은 밤 여성이 가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 한 남성이 가게 안으로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이 남성은 다짜고짜 여성을 바닥에 쓰러뜨린 뒤 들고 온 벽돌로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다른 여성이 달려와 저지하자 이 여성도 벽돌로 내리칩니다. 현지 시간 2일 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한 주류 매장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피해자는 한인 자매였습니다. 경찰은 50살 데일 도이스를 용의자로 체포해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했는데 폭행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들의 아들이자 조카라고 밝힌 남성이 CCTV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며 공개됐습니다. 남성은 이모가 머리를 25바늘이나 꿰맸다면서 치료비를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모금을 시작한 뒤 하루도 안 돼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27,000달러,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기부했습니다. 뉴욕에서도 아시안 여성을 겨냥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흑인 여성은 대만계 여성 2명에게 다가가 마스크를 벗으라고 위협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 망치를 맞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상처를 7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In every single case, NYPD investigators strive to get justice for the victims and to determine the motive for that particular incident. 뉴욕 경찰은 이 사건을 아시아인을 향한 증오 범죄로 보고 해당 여성의 얼굴을 공개하며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만입니다. 네, 새벽 사이 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은 하늘이 맑게 드러날 텐데요.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어들겠습니다. 대부분 해안가는 오늘 낮까지, 또 강원산 지역 경북 북동산지는 내일 새벽까지 강풍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도 부근으로는 너울성 파도까지 밀려올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그제 내몽골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에 약하게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늘 오후 무렵에는 충남 등 서쪽 지역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편이기 때문에 오늘 반짝 영향을 주다가 금세 물러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겠습니다. 서울이 10.8도, 대전 12.4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강릉 24도, 대전 2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의 낮 기온은 대구와 울산, 부산이 23도, 광주가 21도가 예상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또다시 곳곳에 한때 비가 오겠고요. 이후로는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